자, 오늘은 제가 이제 좀 줌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 이제 못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셔갖고. 그래서, 자, 이제 모의고사 이제 요거를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총 이제 5지문이거든요. 5지문이고,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습서는 이렇게 이제 다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워크 부분 아직 이제 제작을 다 못했어요. 그래갖고 그 워크북은 제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제 제작을 해서 여러분께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9강까지만 이제 워크북이 완료됐고 이제 11, 17강이 어차피 또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1, 17강 같은 경우는 또 이제 11강 6지문이랑 이제 17강에 또 한 지문이 있고 또 17강이 또 이제 장문이라서 또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여유를 좀 둘게요. 이게 근데 여러분 저기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진도는 지금 되게 빨리 끝난 편이거든요. 지금 3주 차잖아요. 내신 대리 한지. 근데 오늘 진도 나가면은 사실 우리 시험 범위 진도는 다 끝나요. 다 끝나는데 문제가 뭐냐면 숙제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분량이 좀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 사실은 11, 17강을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는 해주셔야 되거든요. 11, 17강을요? 왜냐면 오늘 수요일이니까 목, 금, 토, 일, 월. 그러니까 월요일을 빼더라도 이제 4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4일 동안에는 사실은 여러분께서 해주시긴 해야 돼요. 이걸 좀 미리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금요일 날 뭐 학원 오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숙제를 드릴 때 11, 17강을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마무리하는 쪽으로 이제 전달은 할 겁니다. 전달은 할 건데, 그 단톡방에 오늘 올릴 건데, 근데 이제 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오늘 수요일이니까 목금의 수행평가가 얼마나 있나요? 뭐 밤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개수만 그냥 말해주시면 돼요. 대충. 몇 개 정도 있어요? 3개 정도? 4개? 그래요? 수행이 좀 많네요. 근데 이게 좀 문제인데? 잠깐만요. 지금 일정을 보면은요, 우리가 6월 말에 이제 시험을 시작하잖아요. 이번에도 목금 월화 이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 이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다음 주 수요일 14일까지 숙제를 하라고 하면은 자, 한번 일정을 좀 보자고요. 6월 14일 수요일까지 만약에 10일 17강을 완료한다라고 한다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모의고사 워크북도 숙제가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모의고사 워크북을 또 그럼 니네가 그 다음 주 6월 21일까지 마무리한다면 일정상으로 사실 좀 많이 늦거든요, 이거는요. 왜냐면 그 다음 주에 바로 시험이잖아요. 그 다음 주에 시험인데 그 전주까지 사실 우리가 워크북 숙제를 하고 있다는 건 사실 일정상으로는 좀 느리긴 해요. 늦긴 해요, 많이. 그거를 좀 여러분이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일정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11, 17강이 분량이 많잖아요. 지문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우선 그럼 이렇게 합시다. 6월 14일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11강이랑 17강을요. 일주일을 줬는데도 못하진 않겠죠? 이거는 사실 안 한 거예요. 뭐 수행평가고 뭐고 이건 솔직히 못한 거, 아니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이거는요. 이해되죠? 그래서 11, 17강은 일단 다음 주 수요일까지로 줄게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로 주고, 대신에 이제 월요일 날에 제가 검사는 할 겁니다. 검사를 할 때 이제 어느 정도 완수가 됐는가 정도는 검사할게요. 그거 갖다가 제가 뭐 못했다고 뭐라 하지 않을 거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가. 근데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제가 검사했을 때 그래도 최소 50%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 이 정도는 돼야 수요일 날까지 우리가 완료할 수 있겠죠. 만약에 50%도 안 됐다면은 사실 이거는 좀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숙제하시는 거 보면은 파트 6이 사실 제일 오래 걸리잖아요. 그 세부 내용 일치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제가 제 생각에는요. 파트 6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파트 1, 2도 어차피 쓰는 건 없으니까 그럼 파트 3, 4, 5, 7이 되겠네요. 3, 4, 5, 7 정도는 월요일까지는 돼야 될 것 같아요. 3, 4, 5, 7은요. 여기까지는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파트 6을 이제 수요일 날까지 만약에 월요일까지 다 하실 수 있다면 상관없고요. 이해됐죠? 그렇게 하고 모의고사 워크북은 어차피 5지문밖에 안 되니까 6월 21일까지는 좀 그렇고요. 6월 19일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6월 19일 5지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개 지문이니까.
물론 똑같은 양식으로 제가 워크북을 제작을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야 이제 우리가 사실 그동안 제가 변형 문제나 이런 걸 다 나눠드렸지만 변형 문제 아직 손도 못 댄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19일 정도까지 우리가 모의고사가 끝나야 이제 남은 일주일 정도 동안 여러분이 이제 지문 내용 파트 1, 2를 좀 복습을 한다거나 변형 문제를 풀어본다거나 좀 이럴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숙제를 좀 정하자고요. 알겠죠?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사실 이거 유예를 많이 해드린 겁니다. 미리 말하자면.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숙제에 대한 거는 이제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 자, 그러면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 지문인데, 조금 빨리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내용은 막 그렇게 이제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자습서에 제가 써놨는지 기억 안 나는데, 잠깐 뒷페이지 한번 펴볼래요? 뒷페이지. 뒷페이지에, 아니, 바로 뒷페이지. 혹시 요거 써 있나요? 요약이랑 제목 제가 써놓은 거 있나요? 아, 오케이. 그럼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약과 제목을 먼저 읽어보고 이제 시작을 이제 할 건데요. 이제 요약에 이제 제목만 한번 읽어볼게요. 요약은 조금 기니까. 제목을 읽어보면 우수성과 뛰어난 성과가 신뢰성과 연결성에 미치는 영향,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 제목을 먼저 읽고 난 다음에 우리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ndividuals,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요런 사람들이죠. Who perform at a high level in their profession. 그들의 직업에서 높은 수준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들 직업에서 높은 수준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일 잘하는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은요. 종종 have, 가진답니다. instant credibility. credibility가 신뢰성이거든요. 그래서 인스턴트는 즉각적인 거죠. 그래서 즉각적인 신뢰성을 얻게 된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일 잘하는 사람은 당연히 신뢰성을 얻겠죠. 그 얘기 한 거예요. 자, 이어서 보자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신뢰성을 얻는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당연히 일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들과 같이 되기를 원한답니다. 그들처럼 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답니다. 그들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는요. 이제 저 사람을 존경하고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건 저 사람이 이제 롤 모델이다 이런 거겠죠. 일 잘하는 사람이 롤 모델이고 저 사람과 나는 연결되어 있어. 나도 저 사람을 본받아서 열심히 하면은 나도 뭐 일을 잘하게 될 거야. 뭐 이런 느낌을 얻게 된다. 이걸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when they speak, 그들이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계속해서 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일 잘하는 사람들이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은 듣는데요. 경청한답니다. 비록 뭐 할지라도 the area of the skill. 자, 그들의 기술의 분야가 has nothing to do with. 이 표현이 조금 중요한데 have nothing to do with는 뭐뭐와 관련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관련이 없을지라도요. The advice they give. 그들이 주는 조언과 관련이 없을지라도. 자, 다시 한번. 어떤 특정 분야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뭔가 이야기를 해.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경청한대요. 다른 사람들이. 심지어 어떤 거여도 그 분야와 관련이 없는 거여도.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제가 우리 그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여름방학 시즌마다 매번 이제 제가 이제 그 상담을 해주거든요. 입시나 이제 어떤 그런 학습 상담 이런 걸 해주는데 저는 제 전문 분야는 영어잖아요. 영어. 그런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어떤 분야를 얘기를 해주냐면요. 저와 상관이 없는 수학이나 국어에 대한 학습법도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건 제 전문 분야가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친구들은 저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요. 우리 주역고 2, 3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제가 하는 말을 잘 경청하고 잘 듣는다는 거죠. 국어는 이렇게 공부하고, 뭐 수학은 이렇게 공부하고, 뭐 과탐은 어떤 인강이 좋고, 막 이런 것들, 이런 조언을 잘 귀담아 들어준다는 거죠. 내 분야와 관련이 없을지라도. 왜? 저는 이미 해당 분야에서 신뢰성을 얻었으니까. 이런 겁니다. 됐어? 자,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는데, Think about a world famous basketball player.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농구 선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라. 여기서부터 예시가 시작됩니다. He has made more money. 자, 그는 더 많은 돈을 벌었답니다. 이게 endorsement가 광고거든요. advertisement예요. 광고로부터 돈을 많이 벌었대. Than he ever did. 그가 이제껏 했던 것보다. 여기서 했다는 거는 돈을 벌었던 것보다를 말하는 거예요. 돈을 벌었던 것보다 playing basketball. 그러니까 농구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농구에서 번 돈보다 광고로 번 돈이 더 많대요. 이렇다고 쳐보자고. 자, 그랬을 때 Is it because of his knowledge of the products he endorses? 그가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그의 지식 때문일까? 라는 거야.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뭡니까? 돈을 많이 번 거겠죠. 쉽게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농구로 번 돈보다 광고로 더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 됐어? 이걸 말하는 거야. 이시 가리키는 게. 근데 그게 이 사람이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 얘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일까? 라는 거죠. 당연히 그건 아니죠. 이 사람의 전문 분야는 농구고요. 이 사람이 광고하는 제품은 그 정도의 전문적인 어떤 지식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광고로 돈을 더 많이 벌었답니다. 왜 그럴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 It's because. 자, 그건 왜 그러냐면요. Because of what he can do. 그가 할 수 있는 것 때문이랍니다. 농구로 할 수 있는 것 때문이래요. 자, 그럼 농구로 할 수 있는 것 때문이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미 이 사람은 농구에서 높은 위상을 얻었기 때문이다라는 그걸 이제 좀 압축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가 농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뭔데요? 뭐 여러 가지 능력적인 측면이 있겠죠. 농구에서 굉장히 뛰어난 그런 능력을 보였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이라면 마이클 조던 같은 사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농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많은 능력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게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광고하는 제품도 뭔가 신뢰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재석이 광고하는 거라고 한번 쳐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유재석이 예를 들어서 내내치킨 광고를 해. 예를 들면.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 이 치킨 만드는 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유재석 씨가 갖고 있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뭐 우리나라 최고의 MC가 이렇게 막 광고하는 그런 치킨이라면은 당연히 맛있지 않을까? 그 사람에 대한 신뢰성이 있으니까 그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신뢰성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얻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유재석이 최고의 MC, 즉 MC로서 할 수 있는 일 때문인 거죠. 그 얘기랑 똑같은 거야. 농구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때문이다. 농구로서 이미 정점을 찍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The same, 똑같은 것이 can be said, 말해질 수 있는데 올림픽 메달리스트 수영 선수에게서도 말해질 수가 있답니다. 똑같은 예시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사실은요, 여기에 연결사가 하나 들어갈 수 있는데 similarly 같은 단어 들어가면 돼요. similarly. 됐어? similarly 마찬가지로 이런 표현이 들어가도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올림픽 메달리스트 수영 선수도 이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 들어가면 되겠죠. 이어서 가볼게요. People listen to him. 자, 또 사람들은 그의 말을 경청한답니다. Because of what he can do in the pool. 수영장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똑같은 말이에요. 그가 수영 선수로서 정점을 찍어봤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신뢰성이 증가한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when an actor tells us 어떤 배우가 자, 또 다른 예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예시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similarly 말했고 또 이제 또 다른 예시를 말하니까 사실은 또 similarly나 아니면은 뭐 likewise 이런 단어를 또 써도 되는 거예요. 연결사를. 자, 아니면은 여기서는 앞에서 이어지니까 게다가 이런 말을 써도 되겠다. in addition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써도 적절합니다. 자, in addition이 오히려 낫겠다. 자, 그러면 어떤 배우가 우리에게 말해줄 때, 뭘 말해줄 때, 참고로 여기는 대생략된 거야, 접속사. 자, we should drive a certain car. 우리가 특정 자동차를 운전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럼 이건 뭡니까? 자동차 광고하는 상황이라면. 됐어? 막 현대차 광고를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해.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다면, 우리가 듣는 거는 아니랍니다. 뭐 때문에? 엔진에 대한 그의 expertise는 전문 지식, 엔진에 대한 그의 전문 지식 때문에 경청하는 게 아닌 거죠. 그 사람 자체를 보고 우리가 경청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정점을 찍었으니까. 계속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말. Will listen. 자, 우리 뭐 때문에 듣는다? 우리가 그의 재능을 존경하기 때문에 나왔잖아. 직접적으로 나왔죠. excellence connects 탁월함이 연결된대요. 여기서 탁월함이 연결된다는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이 특정 분야에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분야에서 정점을 찍은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분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른 분야라는 거는 전문 지식이 없는 분야를 말하는 거겠죠. 전문 지식이 없는 분야. 그러니까 다른 분야로도
연결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다른 분야로도 연결이 된다는 거는 다른 분야에 대한 신뢰성도 증가하게 된다. 됐어요? 신뢰성이 증가하게 된다. 애초에 특정 분야에서 정점을 찍었다는 말 자체가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신뢰성이 높다는 거잖아. 그 사람에 대한 credibility, 신뢰성이 높은, 아이고, 좀 좁다. 좀만 옆으로 할게요. 신뢰성이 높은 상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분야를 그 사람이 맡는다 하더라도 역시나 신뢰성이 증가하게 된다. 신뢰성이 증가한 상태가 유지된다. 더 정확히 말하면. 됐어요? 어렵지 않죠,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볼게요. 제가 여기 주제라고 써놨거든요. 여기가 주제예요. 자, 보시면 If you possess a high level of ability in an area. 자, 어떤 분야에서 너가 높은 수준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원할 수도 있답니다. desire는 want랑 거의 똑같아요. 원할 수 있대요. To connect with you. 당신과 연결되기를 원할 수 있답니다. Because of it. 그것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뭡니까? 어떤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당신과 연결되기를 원할 수 있다. 내가 유재석이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유재석이라는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높은 수준 때문에 나는 저 사람과 연결성을 가지고 싶다는 거야. 약간 다르게 표현하자면 내적 친밀감 뭐 이런 거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를 갖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다른 분야의 뭔가를 할 때도 무조건 믿고 보는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믿고 보는 뭐 약간 이런 말이 있다.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연결되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한 거죠. 자, 요약문을 한번 같이 볼까요? All skilled and successful individuals often 여기서 garner trust and connection from others, even in areas outside their expertise, because their excellence inspires admiration and credibility. 이렇게 나왔는데, 자, 한번 한글 해석을 읽어보자면, 높은 실력과 성공을 거둔 개인은 그들의 우수성이 존경과 신뢰를 불러일으킨다라고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전문 분야 외의 영역에서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연결을 얻는 경향이 있다. 됐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내용? 오케이. 자, 좋습니다. 이번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어법 및 서술형이 아예 안 나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인 것 위주로만 보고 넘어가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32번입니다. 3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제 첫 페이지, 이제 앞 페이지에는 없는데 뒷 페이지에는 제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요약과 제목을 써놨고요. 그리고 패러프레이징을 좀 해놨어요.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작성해놨으니까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첫 문장을 보시면 처음부터 think of A as B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뇌를 도시라고 생각해봐라. 예시로 시작하고 있죠. 게다가 뇌를 도시로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뇌와 도시를 비유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언제나 비유가 나오면은 여러분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시험에 뭐가 나올 수 있을까? 당연히 내용에서 대표적인 게 빈칸 내기 좋고요. 근데 이미 32번이니까 빈칸이 나왔겠죠. 그리고 함축 의미 추론. 이걸로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휘 밑줄로 내기도 좋고요. 요약으로 내기도 좋습니다. 심지어 대입항 내기도 좋고요. 그러니까 내용에 관련된 건 다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비유에 관련된 게 나오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비유 표현이 나오면요. 이 비유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뇌를 도시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럼 뇌의 어느 부분이 도시의 어느 부분이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연결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오케이? 여태까지 우리가 비유에 관련된 시험은요. 대부분 여기에서 나왔었어요. 대부분. 근데 이미 빈칸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 빈칸으로 나오진 않겠죠. 남는 건 뭡니까? 함축 의미 추론, 어휘, 요약, 대입학, 주제나 제목 이런 걸로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제 어휘 같은 경우는 그냥 사실 조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어떤 주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어휘들이 이제 최소 5개가 나와야겠죠. 그리고 유의어와 반의어가 명확해야만 어휘 문제로 출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에 해당되는지 한번 읽어보고 함축 의미 추론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명확한 어떤 그 이제 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유적이면서도 그 비유적인 표현이 주제에 합당한 문장이냐 또는 합당한 어구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함축 의미 추론이 내냐 안 내냐 이렇게 결정됩니다. 그래서 제일 만만한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요약과 대입하기. 제일 만만한 문제가. 자,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제목을 제가 아까 먼저 읽어보자면요. 여러분 뒷페이지 보면 제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시의 경제와 유사한 상호 연결된 시스템으로서의 뇌의 작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 첫 문장에서 말한 것처럼 도시 경제랑 이 뇌의 작동, 그러니까 도시 경제가 이제 진행되는 방식과 뇌가 작동되는 방식이 유사하다. 그냥 이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뇌를 도시라고 한번 생각해봐라. 다음 문장 바로 갑니다. If you were to look out over a city, 우리가 이렇게 if 절 안에 were to가 나오면요. 뭐뭐 할 작정이라면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알겠죠? 뭐 어법은 어차피 안 나오니까 어법적인 것보다는요. 해석적인 거에 좀 초점을 맞추세요. 뭐뭐 할 의도라면, 뭐뭐 할 작정이라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자, 너가 뭐 할 의도라면 look out over a city. 도시를 이렇게 내다볼 작정이라면 그리고 ask, 물어볼 작정이라면 뭐를? Where is the economy located? 경제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라면 you'd see, 너는 알게 될 거랍니다. 이거 would예요, would. 너는 알게 될 겁니다. 뭐를요? 여기 대생략된 거죠. There's no good answer to the question. 그 질문에 대한 좋은 답이 없다라는 거를 알게 될 거랍니다. 도시를 쭉 내다보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전망 높은 곳에서 이제 경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경제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말에 대한 대답이 없겠죠. 왜냐하면 경제라는 말이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절한 답을 해내기가 어렵겠죠. 자, instead 대신에 경제는 emerges 나타납니다. 여기 from 나왔고 뒤를 보면 to 나왔죠. 그래서 from A to B입니다. A에서 B까지. 그래서 경제라는 거는 A에서 B에 이르기까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A 내용은 뭐냐면 the interaction of all the elements 모든 요소의 상호작용이래요. 근데 모든 요소의 상호작용에 대한 예시를 써놨습니다. 그 예시가 뭐냐? 상점에서부터 은행까지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상점과 은행에서부터 어디까지? The merchants and the customers. 상인과 고객에 이르기까지 경제라는 거는 굉장히 다방면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경제는 특정한 한 곳에서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좀 패러프레이징 하자면요.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건 안 쓸게요. 패러프레이징을 하자면요. 경제라는 것은요. 특정한 한 곳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 한 거죠. 됐어요? 이게 아니라 뭐다? 다방면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다방면으로 발생한다. 그러니까 앞서서 나온 지문, 그 문장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되는 거야. 도시를 내다보면서 경제가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어디에 위치돼 있습니까? 이걸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왜? 특정한 한 곳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는 게 경제잖아. 경제라는 건 굉장히 복합적인, comprehensive 한 개념이라는 거죠. comprehensive. 다방면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야. 복합적으로. 됐어요? 복합적. comprehensive 하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comprehensive가 복합적인이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죠. 자, and so it is with the brain's operation. It doesn't happen in one spot.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주제고요. 그 다음 문장도 미리 읽어보자면 just as in a city, no neighborhood of the brain operates in isolation. 이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요. 아마 이 부분이 빈칸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이번 여러분 모의고사 보셨잖아요. 아마 여기가 빈칸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문장 여기 and so it is 요 문장을 좀 먼저 분석을 해드리자면요. 해석을 먼저 해볼게요. so it이자면요. 그리고 그것은 그러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다 대명사 표현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러하다. 그것은 그러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게 뭐냐? 제가 아래다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시라는 건요. 이전 문장에서 언급한 개념, 즉 도시의 운영 방식을 말한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태까지 말했던 거를 말하는 거야. 도시의 운영 방식이란 건 뭡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경제라는 거는 한 곳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다방면으로 발생한다라는 것. 그랬어? 근데 이것이 뇌의 작동과도 함께 그러하다는 거는요. 함께 적용된다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면 됩니다. 적용된다.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이 is가 뭐 대동사라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대동사가 아니라 is를 사용하는 거는요. 우리 이거는 이제 잘 몰라도 되는데 해석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동사라는 거는 우리가 언제나 뒤에 보어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보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상태를 말하는 말이잖아, 상태. 그래서 비동사라는 것 자체가요, 여기 써놨다시피 상태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우리가 비동사 is를 쓴 거예요, 여기다가. 설명을 좀 읽어보자면, 뇌의 작동 방식이랑 도시의 경제 구조와 동작하는 방식이 유사하다는 상태를 말해주기 위해서 so it is라는 표현으로 쓴 것뿐입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해석하면은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So it is with the brain's operation. 직역하면은 그것은 뇌의 작동도 그러하다 이거죠. 이게 직역이죠. 이거를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해석하면은 도시의 운영 방식이 뇌의 운영 방식에도 똑같이 유사하게 적용된다. 이거예요. 이거. 됐어? 내가 만약에 다음 시간에 부분 해석 테스트를 냈을 때 여기다가 밑줄을 딱 쳐놔요. 그리고 내가 미션을 주는 거야. 직독직해 하고 얘가 구체적으로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걸 한번 써봐라. 이렇게 내가 만약 미션을 줬어. 그럼 너네 어떻게 쓰면 돼요? 도시의 운영 방식이 뇌의 운영 방식과 유사하게 적용된다. 이거 쓰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즉, it doesn't happen in one spot. 그것은 어떤 한 장소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했네. 한 장소에서 발생하지 않는다고. 아까 뭐라고 했죠? 복합적으로 발생한다고 했죠. 다방면으로 발생한다고 했죠. 자, 이어서 볼게요. Just as in a city. 자, 그럼 이제부터 또 이제 그 뇌를 기준으로 얘기하겠죠. 지금까지 도시 경제를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자, 도시에서처럼 뇌의 어떠한 지역에서도 네이버후드 지역에서도 노가 붙었으니까 동사를 부정하듯이 해석하면 돼요. 어떠한 지역에서도 고립되어서 작동하지 않는답니다. 고립되어서 작동한다라는 거는 독자적으로 작동한다. 즉 위에서 말했던 in one spot을 말하는 거죠. one spot 대신에 isolation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됐어요? one spot이란 건 한 장소. isolation은 독립적으로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따로 이제 분리되어서 소외되어서라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결국 주제 2번은요, 주제 1번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래서 제가 주제 1, 2를 나눠서 쓴 겁니다. 다음 내용 가볼게요. In brains and cities. 자, 뇌와 도시 안에서 everything emerges. 모든 것은 나타납니다. 그럼 뒤에는 어떤 내용 나와야 돼요? 다양하게 나타난다라는 말이 나와야겠죠. 다양하게. 그래서 다양하게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느냐? From the interaction between residents. 거주자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난대요. 상호작용이라 했잖아. 아까 우리 도시 얘기에서는 뭐가 나왔었습니까? 무슨 뭐 은행과 뭐 나왔고 그리고 뭐 이제 그 뭐 상인과 고객이라든가 이렇게 상호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상호작용이라는 단어에서 좀 알아뒀으면 좋겠는 게 interplay라는 단어도 있어요. interplay. 이게 명사로서 상호작용이라는 뜻입니다. 요 단어. 제가 아마 유의어에 써놨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직 유의어를 여러분께 드리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좀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거주자들 간의 상호작용. 그럼 여기서 얘들아 뇌를 기준으로 말하면 여기서 뇌에 있는 거주자들은 누구겠습니까? 뇌의 어떤 특정 부분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뇌의 특정 부분들. At all scales, 모든 규모에서요. Locally, 근거리에서든지 간에 distantly, 원거리에서든지 간에. 그러니까 근거리든 원거리든 모든 규모에서 거주자들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나타나는 게 바로 뭐다? 뇌와 도시에서다. 결국 앞에서 말한 거를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곳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Just as trains bring materials and textiles into a city. 자, 기차가요. 도시로 자재와 어떤 직물을 bring, 가지고 들어오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become processed, 처리되는 것처럼요. into the economy, 경제 속으로. 그런 것처럼 또가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제가 써놨죠. 마찬가지로 the raw electrochemical signals라고 나왔죠. 자, 그러면은 raw는 원래 날 것이잖아. 날 것이라는 거는 가공이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공이 안 된 전기화학적 신호가 어떤 전기화학적 신호냐? 감각기관으로부터의 가공되지 않은 전기화학적 신호가 are transported, 전해진답니다. 어디로요? Along super highways of neurons, 뉴런의 초고속도로를 따라서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봐봐. 여기서 잠깐 좀 지워볼게. 다 지워볼게요. 네. 아니, 육감 지난번에 봤어갖고 제가 잘못 보냈어요. 그냥 그걸로 시험 봐주시죠. 네네.
자, 다시 봐봐. 여기에서 materials and textiles 이렇게 나와 있죠. 아이고, 왜 이렇게 되냐? 요거. 요거랑 요거 있죠. 요 두 개. 이 두 개가 뭐야? 똑같은 거예요. 이 두 개가 똑같은 거야. 자재와 직물이라는 건 뭡니까? 원재료죠. 원재료. 그쵸? 원재료.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전기화학적 신호 있죠. 우리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오는 날 것의 전기화학적 신호. 이것도 뭡니까? 원재료야. 원재료. 됐어? 그럼 원재료가 도시에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와서 뭐가 된답니까? 가공된다고 했죠. 경제 속으로 처리가 된다고 했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얘네도 뉴런의 초고속도로. 그러니까 뉴런이 이제 전기 신호를 이렇게 막 보내잖아요. 이제 신경 세포가. 그래서 그 초고속 도로를 따라서 전달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차가 이렇게 전달하는 것처럼 뉴런에서도 전달이 된다. 똑같이.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썼는데요. 자, 이거를 좀 설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 긴데요. 잘 따라보세요. 그럼 가공되지 않은 전기화학적 신호라는 게 좀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를 제가 좀 길게 썼습니다. 자, 뇌에서 정보 처리와 전달에 사용되는 기본적 메커니즘, 이거를 말하는 건데요. 자, 그냥 예시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으로 빛을 감지해요. 그러면 이 정보가 빛의 파장, 강도에 대한 가공되지 않은 신호로 이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호가 뉴런에 이제 전달이 되고요. 이 과정에서 전기와 화학적 반응이 발생하게 돼요. 이거를 이제 전기화학적 신호라고 말이 보이냐? 전기화학적 신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신호가요 뇌로 전달이 되면은요 이제 여러 뉴런 네트워크가 있어요. 어우, 깜짝이야.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처리되고 가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빛의 정보를 받았죠. 그렇죠? 이게 뭐라고요? 가공되지 않은 신호라고 했어요. 앞에서. 그러면 이거를요. 색상, 형태, 움직임 이런 거와 같은 다양한 요소로 분해가 돼서 인지가 되는 거야. 이게 처리되고 가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가공되지 않은 전기화학적 신호가 우리가 인식하는 복잡하고 세부적인 현실로 변환이 된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자재와 직물을 들여와서 어떤 공장을 거쳐갖고 가공돼서 우리의 생활용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경제의 일환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뇌도 똑같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겁니다. There. 자, 마지막 문장 읽어볼게요. 거기에서 the signals undergo. 자, 신호가 겪는답니다. 뭐를요? 처리와 transformation, 변형을 겪는데요. 어떤 변형이냐? 우리의 의식적 현실로의 변형을 겪는답니다. 방금 전에 말한 거예요. 의식적 현실로의 변형? 뭡니까? 요거. 우리가 인식하는 복잡하고 세부적인 현실로 변환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혹시 몰라서 제가 아래다가 또 추가로 써놨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의식적인 현실로 변형을 겪는다. 한 번 더 말합니다. 뇌에서 정보가 처리돼요. 이해되고요. 인지되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방식을 말하는 건데요. 자, 다시 한번. 우리 감각기관에서 뇌가 이 전달된 원시적 신호, 이 원시적 신호가 그 날 것에 아까 그냥 빛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게 원시적 신호예요. 이거를 받았으면은 그걸 뇌에서 처리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빛이나 단순한 빛이나 소리, 터치의 신호, 복잡한 이미지, 소리, 감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변형이 돼. 예를 들어서 눈으로 빛을 감지해. 그럼 뇌는 이 신호를 이미지로 변환을 하고요. 이 이미지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거죠.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빛을 감지한다고 했잖아. 이건 뭡니까? 가공되지 않은 전기화학적 신호죠. 그렇죠? 뒤에 나온 건 뭡니까? 처리가 된 거죠. 즉 의식적 현실로 변형을 겪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인 현실로 변형을 겪는다는 표현은 결국엔 뭐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이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만의 의식적 현실을 형성하게 된다. 이 말을 이렇게 좀 줄여서 쓴 거예요. 되셨나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요약문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만 축소할게요. 자, 그래서 the operation of the brain, similar to a city's economy, emerges from the interaction of all its parts without any single part operating in isolation. 이렇게 나와 있죠. 뇌의 작동은 도시 경제와 비슷하게 모든 부분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고요. 어떠한 단일 부분도 고립되어 작동하지 않는다. 상호작용이라는 말, 고립이라는 말, 이게 서로 뭡니까? 상반되는 개념인 거죠. 그렇죠? 상호작용은 뭔가 함께 한다는 거, 고립은 따로 한다는 거. 그렇죠? 죄송해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어제 그 좀 몸이 안 좋았어요. 어제부터.
근데 이제 어제 그 우리 주역고 1 그 뭐야 화목반 수업이 딱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몸이 좀 안 좋더라고. 이게 몸살기가 있어서. 근데 집에 가서 이제 열을 쟀는데 39.2도였어요. 어제 이제 밤에 이제 열을 쟀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뭐 약을 좀 먹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막 이제 새벽에 막 땀이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땀 나면서 이제 열이 이제 조금 내렸는데 이제 아침에 제가 이제 일어났더니 열을 다시 쟀는데 좀 열이 많이 떨어졌어요. 37.7도인가? 이 정도로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제가 병원을 가고 이제 그 독감 검사랑 코로나 검사를 둘 다 했어요. 혹시 몰라서. 근데 일단 둘 다 아니었고 다행히도. 그래서 이제 그 해열 주사 맞고 해열제를 이제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열이 제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서 지금 땀이 계속 나갖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좀 보시기에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고 좀만 쉬었다 할게요, 얘들아. 33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뒤에 제가 요약이랑 제목을 다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역시나 또 패러프레이징 좀 어려울 만한 내용은 제가 패러프레이징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제목만 읽고 또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뭐냐면 몸에서 발생하는 감정에 대한 이론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 제목만 보고는 사실 그렇게 와닿지가 않죠. 몸에서 발생하는 감정에 대한 이론? 감정에 대한 이론이 뭘까? 이거는 내용을 좀 읽어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Someone else's body language. 다른 누군가의 body language가 affects our own body. 우리 자신의 신체에 영향을 미친대요. 자, 봐봐. 다른 사람의 body language래. A라는 사람의 body language가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신체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러고 나서 create an emotional echo. 감정적인 에코를 만들어낸대요. 에코라는 거는 메아리죠, 메아리. 감정적인 메아리를 만든다. 뭐가 이렇게 부시덕거려? 뭔 소리야? 응. 자, 여러분, 메아리라는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요. 뭔 것 같아요? 메아리의 특징이 뭐죠? 증폭도 있는데 되돌아온다는 거. 그렇죠. 이게 핵심이거든요. 메아리라는 것 자체는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면 이제 야호 이게 들리잖아요. 다시 되돌아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의고사 지문에서 에코, 메아리라는 말이 나오면요, 아, 뭔가 반사되는 거구나. 다시 되돌아오는 거구나. 이 이미지를 좀 갖고 시작하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러면 다시 봐봐. 다른 사람의 바디랭귀지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했잖아. 근데 이 영향을 끼친다는 게 무슨 영향을 끼친다는 거야? 모르잖아.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여기 위치 이하에서 설명을 하는 건데 감정적 메아리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뭔가 이 바디랭귀지로서 나에게 뭔가 영향을 끼친다는 건 저 사람의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나도 똑같이 그 바디랭귀지를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이제 손짓이나 이런 걸 했어. 그럼 나도 그 사람을 따라서 뭔가 손짓을 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어요? 반영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리플렉션으로 생각하면 돼요. 리플렉션. 됐죠? 그 메아리가 뭐냐면요. That makes us feel accordingly. 그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게 만드는 메아리랍니다. 감정적 메아리래요. 됐어요? 아니 선생님, 근데 메아리란 건 다시 돌아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결국에는 저 사람의 바디랭귀지를 보고 내가 따라하게 된다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이게 감정적 메아리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음, 이렇게 미소를 지어. 그러면은 여러분도 어떻게 됩니까?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도 미소를 짓게 되는 거야.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미소를 지으면은 여러분이 내 이 표정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도 그 미소를 짓게 되고 그 미소를 내가 또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미소가 되돌아오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에코라고 표현한 거야. 에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의 미소를 보면은 나도 기분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감정적인 에코라고 표현한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갈게요. 딱 그 얘기 예시가 나와 있거든요. 자, 루이 암스트롱이 노래했듯이 당신이 미소 지을 때, 미소 짓고 있을 때 전 세계가 당신과 함께 미소 짓는다. 딱 나와. 이해됐죠? 왜 이 말이 나왔는지 이해가 되셨죠? 내가 미소를 지으면은 상대방이 그걸 보고 똑같이 미소를 짓고 그 미소를 나에게 보여준다. 감정적으로 에코, 되돌아오게 된다. 메아리 치듯이.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이어서 볼게요.
If copying another smile. 자, 또 다른 사람의 미소를 따라하는 거죠. 복사하는 것은요. Makes us feel happy.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면요. The emotion of the smiler. 그 미소 짓는 사람의 감정은 has been transmitted. 전달된 거랍니다. Via our body. 우리의 신체를 통해서 전달이 된 거죠. 다른 사람의 미소를 따라 했어. 그래서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면 다시 한번 뭐다? 그 미소 짓는 사람, 애초에 우리에게 그 감정을 전달한 사람의 감정이 우리의 신체를 통해서 전달이 된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어법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해석만 잘하면 되거든요. Strange as it may sound. 뭔가 좀 형태가 좀 희한하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Although it may sound strange. Although랑 똑같아요. Although랑. 비록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비록 그것이 이상하게 들릴지라도 그것은 앞 내용이에요. 앞 내용. 왜 안 올라가? 응? 요 앞문장 전체. 요 앞문장 전체를 it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내용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 너가. 하지만 this theory, 이 이론은 뭘 말하는 거냐면 대절을 말하는 거야. 감정이라는 거는 우리의 신체로부터 arise, 발생한다고, 비롯된다고, 라는 것을 말하는 거랍니다. 감정은 신체에서 비롯된대요. 이게 뭐야? 이게 이 글의 주제예요. 감정이 신체에서 비롯된다. 잘 봐봐. 미소를 짓는다는 건 신체적인 어떤 움직임이죠. 그렇죠? 근데 미소를 지음으로써 우리가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감정이라는 것, 신체에서 발생된다라고도 할 수 있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이 글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또 예시를 볼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우리의 기분은 can be improved, 개선될 수 있대요. by ing, 뭐 함으로써? 단순히 lifting up 함으로써, 들어 올림으로써. 뭐를? The corners of our mouth. 우리의 입의 코너니까 양끝 부분이죠. 구석탱이, 즉 입꼬리입니다. 우리의 입꼬리를 단순히 올리는 것으로서 우리는 기분이 좋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뭐야,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다.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웃어서 행복하다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우리의 신체적인 어떤 변화를 주니까 감정에 영향을 준다. 기분 좋은 감정에 영향을 준다. 이런 말인 거죠. 자, 그 말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시간네. 자, 구체적인 내용 나왔는데요. 여러분, ask가 나왔는데 to가 나오면요. 요청의 뜻으로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요청 또는 부탁이야. ask의 to 부정사 또는 ask의 for 이렇게 나오면은 요청, 부탁의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근데 수동태로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요청 받는다면 to bite down이니까 bite는 무는 거죠. 그래서 꽉 물라고요. 뭐를? on a pencil, 연필을요. 꽉 물라고요. lengthwise, 긴 방향으로. 긴 방향으로. 그러니까 연필을 긴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긴 방향으로 이렇게. 뭐 이런 식인가 봐요. 뭐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꽉 물라고 요청을 받는다면. 자, 여긴 분사구문입니다. 뭐뭐 하면서로 해석하면 돼요. taking care, 조심하면서. 뭘 조심하면서? not to let. 자, let이라는 건 여기서는 허용의 뜻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let은 뜻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허용하다, allow의 뜻이나 또는 내버려두다, leave의 뜻이거나. 됐어요? 둘 중 하나예요. 여기서 허용하다. 근데 앞에 not이 붙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뭐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뭐를 허용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됐어? 이렇게 해서 하면 돼. 자, 뭘 하지 않도록? 연필이 touch their lips라고 나왔으니까 그들의 입술에 닿지 않도록 허용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forcing the mouth, 그 입이 into a smile-like shape이니까 미소 짓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강요하면서죠.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이제 미소 짓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결국 이 구절이 되게 길었는데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긴 방향으로 꽉 물라고 요구받으면 연필이 입술에 이제 닿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즉 이렇게 미소 짓는 것과 같은 모양이 되게 하면서 그들은 판단한대요. Cartoons funnier. 그러니까 만화가 더 재밌다고 판단하게 된답니다. 뭐보다? 그들이 요청받았던 것보다. To from. 인상을 찌푸리라고 요청을 받았던 것보다. 그러니까 이건 더 구체적인 얘기인데요. 결국 이겁니다. 내가 어떤 만화, 이제 실험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만화를 보라고 했어요. 근데 만화를 보는데 대신에 인상을 찡그리면서 만화를 봐봐라. 웃으면서 만화를 봐봐라. 이랬을 때 그 만화의 재미도가 어떠냐 했을 때 웃으면서 만화를 본 사람들이 훨씬 더 재밌게 느꼈다라는 거죠. 신체의
변화를 주니까 감정의 변화가 생깁니다. 결국 이거랑 똑같은 얘기죠. The primacy of the body. 자, 신체의 우선성은 is sometimes summarized. 때때로 요약된답니다. In the phrase. 어떤 구절로요? I must be afraid. 난 두려움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나는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게 마지막 문장이 지금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함축의 미추론으로 내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왔죠. 어디가? 여기요, 여기. 여기. 함축 의미 추론으로 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잘 봐봐. 일단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신체가 우선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신체가 우선한다? 이게 뭔 말일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뒷내용이 뭘 말할까? 이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래에도 써놨거든요. 제가. 봐봐. 여러분 지금 이 글의 핵심은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신체의 어떤 행동이 뭔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특정 감정 상태가 촉발한다. 촉발됨. 이거죠. 결국 이 글의 핵심은 이거예요. 어떤 특정한 신체 행동, 특정한이라고 쓸게요. 특정한 신체 행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대표로 나온 거는 웃는다라는 게 나왔죠. 그렇죠? 특정한 신체 행동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좋아졌죠. 우리가 아까 웃으면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인상을 쓰거나 찡그리면은 그럼 기분이 나빠지는 거. 이해됐죠?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볼게요. 그러면 신체가 우선한다는 내용은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먼저잖아. 그래서 이걸 신체의 우선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여기 두 번째는요. 내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얘들아 여기서 달리고 있다는 건 뭡니까? 행동이죠. 행동. 어떤 행동? 신체적 행동이잖아. 신체적 행동. 내가 신체적 행동이 발생했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감정 상태가 촉발됐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결국에 이 함축 의미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태까지 말했던 거를 또 정리한 거죠. 신체 행동이 먼저 발생한 후에야 비로소 감정 상태가 촉발하게 된다. 이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결국 지금 요 I must be afraid because I'm running은요. 이 글 전체의 주제와도 부합하는 거네요. 이게 이 글 전체의 주제였잖아. 그렇지? 근데 이 주제를 이렇게 압축을 한 거죠. 원래 함축 의미 추론이 뭘로 나오는지 알아요? 주제와 직접 관련 있는 부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밑줄음이 함축의 밑줄론으로 내기가 가장 좋은 문장이다. 이렇게 제가 짚어드린 거 되셨죠? 다시 한번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이거라고 이거. 되셨나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요약이랑 제목도 한번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시고 됐죠? 자,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잘들 쉬었습니까? 이어서 볼게요. 34번. 두 지문 남았어요. 두 지문. 머리에 핀은 왜 꼽아놨냐? 머리를 잘라 그냥. 머리를 잘라. 자, 아니 생각해보니까 나 때는 그 저기 두발 자유가 아니었거든요. 나 때는요. 그래갖고 이제 중딩 때가 좀 심했고 고딩 때 그나마 조금 완화가 됐는데 중딩 때는 거의 뭐 군인 머리였어요. 애들 다 거의 다 빡빡머리. 거의 다 그랬었고 고딩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기준이 있었어요. 그 뭐였지? 여기 구레나룻은 여기 귀에 여기 절반 부분 있죠. 여기까지 와야 되고요. 그리고 앞머리는 이 눈썹 위쪽까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뒷머리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교복 그 옷깃 있잖아요. 옷깃에 안 닿아야 돼요. 이게 두발 규정이었어요. 두발 규정. 아무튼가. 근데 궁금한 게 지금은 두발 규정이 사실상 없죠? 염색해도 돼요, 그러면? 어? 해도 된다고? 그래요? 염색하고 다니는 애 있어요? 그럼 학교에? 아, 진짜? 염색이 된다고요? 막 진짜 센 노란색으로 해도 돼요? 어? 그러니까 그게 뭐 색깔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돌처럼 아예 파란색. 아, 교칙상 안 된다고요? 안 잡는다고요? 그래요? 오, 좋아졌네. 대상 좋아졌어. 자, 한번 보겠습니다. 34번.
자, 이번에도 제목을 한번 먼저 읽어볼 건데요. 제목에 뭐라 써 있냐면요. 구매 수량 제한을 통한 판매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희소성이 증가하면 판매량이 증가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뭐 근데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많이 본 거 아닌가요? 뭐 예전으로 따지면 이제 허니버터칩. 그쵸? 이거. 그거 생각하면 돼요. 허니버터칩. 아니면 그나마 최근이랑 뭐가 있을까요? 포켓몬빵? 뭐 그런 거. 희소성이 증가하면 판매량이 증가한다. 딱 이겁니다. 실제로 이 전략에 이제 성공을 한 그런 마케팅 사례들이 방금 전에 말한 그 두 가지가 되겠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쉽죠? 바로 가볼게요. Restricting the number of items customers can buy. 여기서 customers 앞에는 관계대명사 생략된 겁니다. 목적격이에요. 자, 고객이 구입할 수 있는 어떤 물품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boost sales, 매출을 증가시킨답니다. 방금 전에 말한 내용이네요. 고객이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의 수를 제한한대요. 이게 뭔데요? 이거 아니야? 희소성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판매량이 증가한다. 주제네요. 됐어요? 간단하죠? 이제부터 다 부연 설명 나옵니다. 빠르게 할게요. 자, 브라이언 원스니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제 그 뭐 코넬 대학의 이제 뭐 마케팅 교수랍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요. 조사를 했대요. 1998년에 이 전략의 효과를 이제 조사를 했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실험 내용이 나오겠죠. 그렇죠? 지금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이 글은요. 주제를 먼저 말하고 이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서 실제 연구 실험 사례를 설명하는 식으로 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빈칸 문제로 만약 낸다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초반 부분 있죠. 초반 부분. 여기가 이제 빈칸으로 되기가 가장 좋겠죠. 그렇죠? 근데 이미 34번이라 빈칸이 나왔을 테니까 빈칸 말고 다른 걸로 문제가 나오겠네요. 여기서 이제 어휘 같은 걸로 만약 낸다면요. restrict라던가 아니면 boost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어휘 내면 괜찮겠죠. 이거나 이거나. 됐어요? 자, 이어서 가볼게요. 여기 persuade라는 표현 나오는데 얘들아 persuade는 설득하는 거잖아. persuade 나오면요. 오형식 생각하세요. persuade 목적어 투부정사. 알겠죠? 그래서 여기 목적어 나왔고 투부정사 나와 있죠.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설득하다예요. 알겠죠? 얘가 이 행동을 하도록 설득하다. 알겠지? 그는 설득했습니다. 그 여기 뭐 아이오와 주에 있는 뭐 식스하우스 시리에 있는 그 세 개 슈퍼마켓이 제공하도록 설득했대요. 뭐를요? 캠프벨스 수프래요. 이거를 제공하도록 이제 설득을 했답니다. 근데 어떻게 제공하도록? At a small discount. 그러니까 약간 할인해서. 그 약간 할인한 게 얼마냐면요. 89센트라기보다는 79센트 이렇게 할인해서 한번 판매해 보라고 이렇게 설득을 했대요. 세 개 이제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근데 똑같이 판매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판매를 했냐면요. The discounted soup. 그 할인된 스프가 판매가 됐는데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로가 됐답니다. 지금 이제 슈퍼마켓이 세 개잖아. A 슈퍼마켓, B 슈퍼마켓, C 슈퍼마켓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세 가지 조건이 지금 제가 여기 번호를 써놨는데 첫 번째 조건이 있고 두 개의 테스트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이 있었던 거야.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어떤 이제 컨트롤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의 컨트롤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냐면요. 대조군이라고 해석되고 있거든요. 요거를 좀 잘 봐주세요. Where there was no limit. 그러니까 제한이 없대요. 뭐에 제한이 없어? On the volume of purchase. 구매의 볼륨은 양이에요, 양. 그러니까 구매 양에 있어서 제한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이 1번을요 제가 그냥 A라고 하겠습니다. A 슈퍼마켓. 여기서 뭡니까? 그러니까 판매량이 사실상 무제한이야, 무제한. 됐어? 이렇게 되는 거고. 두 개의 이제 실험군이 있대요. 두 개의 실험군은요, 고객이 제한을 받았대요. 어떻게 제한을 받았냐면요. 4개 또는 12개. 그러니까 4개만 판매합니다. 아니면 12개만 판매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됐어요?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 자, 이랬을 때. 그러면 첫 번째. In the unlimited condition. 무제한 조건에서. 근데 우리 벌써 딱 답이 예상되지 않아요? 무제한 조건이라면 많이 팔렸을까? 적게 팔렸을까? 적게. 됐어? 제한이 있었을 때는 많이. 왜 우리 뭐든지 그렇지 않냐? 아니 예를 들어서 롤 스킨 사는데 한정판이래. 왠지 더 사고 싶잖아요. 그렇잖아. 뭐 어디 무슨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옷을 사려고 하는데 한정 판매한대. 이번 시즌만 판매하고 이제 다시는 안 팔 거래. 무슨 에디션, 스페셜 에디션 이딴 거 붙여갖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판매량이 늘어나는 거야. 그거를 마케팅 담당자들이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마케팅 전략 중 그냥 대표적인 것 중 하나예요. 자, 그래서 무제한 조건에서 우리는 벌써 예상이 갑니다. 뒤에는 뭐다? 좀 덜 팔렸다. 그러니까 대조군이었죠. 대조군, 아까 컨트롤이. 그러니까 대조군이 실험군에 비해서 덜 팔렸다라는 내용이 나와야겠죠. 우리 주제에 따른다면. 어떤 내용 나오는지 볼까요? 구매자들이 3.3캔을 평균적으로 구매했는데요. whereas 반면에 in the scarce condition, scarce니까 희소한 이런 뜻입니다. 희소 조건에서 여기서 말하는 희소 조건은 아까 B랑 C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unlimited condition은 A 조건이었잖아. 그렇죠? 여기에서는 어땠습니까? When there was a limit, 즉 제한이 있었던 그런 희소 조건에서는 5.3개를 평균적으로 구매했답니다. 이것 자체가 뭡니까? 더 많이 샀다는 거잖아. 그렇죠? 실험 결과가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뭘 보여줍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라고요? 희소성이 판매를 장려한다. 이거는 사실 주제랑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렇죠? 희소성이 판매를 장려한다? 그럼 이건 어찌 보면은 주제를 다시 말한다. 주제 재진술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 주제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희소성이 판매를 장려한다. 그죠? 어휘로 내면은 되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왜냐면은 scarcity를 어휘로 내도 되고요. 어휘에 밑줄 쳐놔도 되고요. 유의어 같은 거 활용해 갖고요. 또는 encourages 이런 거를 또 어휘로 내도 괜찮거든요. 자, 이어서 볼까요? The findings. 자, 제가 전에도 항상 말했지만 finding은요 연구 결과라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해석할 때요. 찾는 것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 연구 결과는 are particularly strong. 특히나 강하답니다. 뭐 때문에? 그 실험이 took place 발생했기 때문에 in a supermarket 슈퍼마켓에서요. with genuine shoppers 진정한 구매자들을 가지고 있는 슈퍼마켓에서 발생한 거잖아. 이 사람들한테 뭐 이 실험 진행할게요라고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의 행동을 본 거잖아요. 어떤 실험 환경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더 합리적인 거죠. 여기서의 스트롱은요. 믿을 만한이라는 단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믿을 만한,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아니면은 합리적인 이런 표현이 있죠. 뭐 reasonable, sensible 이런 표현이 있죠. 이런 거랑 문맥상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유의어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역시나 여기서도 strong 자리가 또 어휘로 내기 좋은 부분이에요. 됐어요? 마지막 문장 읽어볼게요. It didn't rely on claimed data. 그것은 주장된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nor was it held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이 부분 좀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so 동사 주어라는 표현이 있거든. so 동사 주어. 이 so 동사 주어는요. 주어 또한 동사 하다라고 해석이 돼요. 주어 또한 동사하다. 보통 동사 자리에는요. 대동사를 많이 쓰긴 합니다. 대동사를 써서 주어 또한 그러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많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동사 하다라고 제가 썼죠. 이거의 반대 버전이 neither를 쓰거나 no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neither 또는 no를 써서 또 동사 주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부정문에 대해서 그런 거거든요. 해석을 여기다 쓸게요. 주어 또한 동사 하지 않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동사 주어를 쓰는 경우는요. 앞에 긍정문에 대해서 그러하다라는 뜻이고요. 니더나 노어는요. 앞에 부정문에 대해서 얘 또한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neither 동사 주어나 nor 동사 주어를 씁니다. 근데 이제 neither랑 no어가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neither는 부사거든요. 근데 nor는 접속사예요. 품사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no어를 만약 neither로 쓸 거라면요. 그냥 neither로 쓰면 안 되고요. and를 붙여줘야 돼요. and neither 이렇게 써야 돼. 그러니까 접속사를 쓰고 부사를 써야 돼. 오케이? 이렇게 하면 같은 말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그것은 주장된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았고요. 그것은 또한 was held,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 in a laboratory, 실험실에서. 어떤 실험실? 관계부사 where 나왔죠? 소비자들이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는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 됐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장된 데이터에 의존한 게 아니죠. 주장된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았다라는 거는요. 이제 앞서서 나왔던 이제 내용에 처음에 주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객이 구입할 수 있는 품목 개수를 제한한다. 희소성이 올라가면은 매출을 증가시킨다라는 식으로 먼저 이야기를 했고 이 가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실험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실험을 했는데 근데 이 실험이 어땠다?
실험실 환경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었죠. 가설에만 의존한 게 아니었고요. 게다가 이 실험실 환경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이 타당성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인 겁니다. validity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Restricting the quantity of purchasable items increases sales as demonstrated in a real-world supermarket experiment. 자, 실제 슈퍼마켓 실험에서 증명되었다시피 구매 가능한 물품의 양을 제한하는 게 판매량을 증가시킨다. 그럼 핵심은 뭡니까? 제한을 하는 게 증가시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제한을 건 게 오히려 증가시킨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약으로 출제하기도 상당히 좋겠죠. 왜냐하면 핵심 단어가 두 개잖아요. 제한이 되면 판매량이 올라간다라는 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아까 어휘 포인트로도 제가 이제 몇 개 좀 짚어드렸는데요. 그런 것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40번 보겠습니다. 요거 하면 우리 시험 범위 진도 끝이에요. 이번에 되게 빨리 끝난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지금 우리 3주차인데 지난번에 4주차에 끝났었거든요. 원래 제가 4주차까지 진도를 나갔는데 이번에는 좀 진도가 좀 빨리 끝난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자, 제목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음식의 품질은 개별 라벨링이 아닌 조합과 다양성에 의해 결정된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음식의 품질은 뭐에 의해 결정된다? 개별적 라벨링이 아니라 조합과 다양성이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개별 라벨링이라는 게 뭐야? 이걸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는 조합과 다양성이라는 게 무슨 조합과 다양성을 말하는 거야? 이걸 이해하면 되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Nearly 8 of 10 US adults. 미국 성인 중 거의 10명 중 8명이 믿는답니다. 여기 대절이라고 대생략된 거. 뭐라고 믿냐면 There are good foods and bad foods. 그러니까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이 있다고 믿는데.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이렇게 있다고 믿는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문장에서 뭔가라고 믿습니다, 뭐라고 생각합니다 나오면 제가 뭐라고 했죠? 통념이라고 했어요. 통념. 이 통념이 나오면 뭐가 나온다? 반박 나온다고 했습니다. 반박, 반박.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이런 패턴이라고. 됐어? 그럼 이 반박이 뭐가 되는 거야? 주제예요, 주제. 여기 however 보이나요? however 보이죠? 이게 뭡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믿거든? 하지만 그렇지 않아. 이런 말인 거야. 됐어? 그래서 이 문장이 주제, 즉 통념에 대한 반박하는 문장으로서 주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 통념 반박 패턴은요, 정말 흔한 패턴이에요. 이런 이제 논리 구조에서. 그럼 언제나 어떻게 나오냐면 통념이 나오고 반박이 나왔어.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돼? 왜 그런데? 이유가 나와야겠다. 설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통념, 반박, 부연 설명 이런 패턴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니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 통념, 반박, 부연 설명 패턴이라면은 너네가 만약 시험 출제자라면 뭘 낼 거야? 저라면 이 주제에다가 빈칸 뚫어서 낼 거예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Unless 뭐뭐 하지 않는 한, 뭐뭐 하지 않는다면 we are talking about 우리가 뭐뭐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spoiled stew나 poison mushrooms나 아니면 something similar 그러니까 상한 스튜야 막 독버섯이야 그리고 그런 애들이랑 비슷한 애들이야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예시들은 뭡니까? 진짜 나쁜 거잖아요. 이겁니다. 진짜 나쁜 음식. 그러니까 진짜 우리 몸에 어떤 해를 가하는 음식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면 어떠한 음식도 라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라벨이라는 게 뭐냐면요. 분류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라벨이 뭐야? 이렇게 스티커잖아. 이렇게 견출지 같은 거 붙이는 거잖아. 이게 뭡니까? 분류하는 거죠. 분류. 분류하다야. 그러니까 분류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음식도 분류될 수 없다. 뭐로? 좋다, 나쁘다로 분류될 수 없다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김치가 몸에 좋대요. 그럼 우리가 좋은 음식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죠. 근데 니네가 김치를 하루에 10톤 먹었어. 좋을까요? 안 좋겠죠. 그래서 김치 막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 김치만 10톤을 먹었어. 하루 동안. 말이 돼요. 뭐 일단 먹을 수도 없겠지만 먹었다고 쳐보자고. 그럼 그게 몸에 좋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 김치 몸에 좋다며. 그럼 좋은 음식 10톤 먹었으니까 몸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김치를 먹었을 때 몸에 좋다라는 건 어떤 조합과 먹었을 때 얼마만큼의 양을 먹었을 때 좋다 이거인 거지. 단순히 좋다고 해서 막 많이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좋은 음식이다, 나쁜 음식이다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백한 주제를 말하고 있죠. 됐어요?
자, 그럼 다음 볼게요. 하지만 there are combinations of foods. 여기 딱 나오네요. 핵심 단어가 뭡니까? combination이죠. 조합이야, 조합. 음식의 조합이 있답니다. 어떤 음식이냐? That add up to a healthful or unhealthful diet. 건강에 좋거나 건강에 좋지 않은 식단에 추가되는 그런 음식의 조합이 있답니다. 방금 말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이렇게 조합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그 음식 조합이 뭐가 있는데 예시가 나오겠죠. 구체적 예시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심지어 consider로 시작하죠. 생각해보자, 가정해보자,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예시예요, 예시. 자, 뭘 생각해보자. The case of an adult. 자, 성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입니다. 어떤 성인이냐? Who eats only food. 오로지 음식만을 먹는 성인들이야. thought of as good. 그러니까 좋다고 여겨지는 음식만을 먹는 성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입니다. 그럼 좋다고 여겨지는 그 음식이 뭔데?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뭐 이제 생 브로콜리라든가 사과, 오렌지 주스, 삶은 두부, 그리고 당근 다 좋은 음식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음식이죠. 근데 이것만 먹는 거야. 이것만. 자, 그러면 뒤에 어떤 내용 나올 것 같아? 이것만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몸이 건강해질까?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이 나와야겠죠. 한번 볼까요? 자, although 비록 all these foods 이 모든 음식이 nutrient dense야. 영양이 dense하대요. 빽빽한이란 뜻이죠. 그래서 영양이 풍부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이 모든 음식들이 영양이 풍부하지만 그들은 do not add up to a healthy diet. 건강한 식단으로 추가되지 않는답니다. 건강한 식단이 아니래요. 이것만 먹으면요. 왜? 걔네들은 제공하지 않거든요. 뭐를요? A wide enough variety of nutrients를요. 그러니까 넓은 충분한 그런 다양한 영양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영양분을 제공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스님들이 고기 안 먹죠? 근데 우리 동자승들 있죠? 동자승 어린 그 스님들 있잖아. 걔네는 고기 먹는 거 알아요? 걔네는 고기 먹어요. 실제로 이거 다큐에서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요. 그걸 이제 실제로 어떤 인터뷰어가 찾아가고 이거 스님인데 고기 먹어도 되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사람이 있었어.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햄버거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서 막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온 거야. 다큐멘터리에서. 그래갖고 이제 그 이제 기자가 아니라 그 인터뷰어가 이제 물어본 거죠. 이게 스님인데 이렇게 고기 같은 걸 먹어도 되냐? 그러니까 아직 애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영양적으로 이런 거를 잘 먹지 않으면 애들이 잘 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할 때까지 성장을 위해서 충분한 영양분 공급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고기를 먹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먹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스님이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위에서 말한 것들은 대부분 이제 채식주의 식단인 거잖아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우리의 이제 3대 영양소를 비롯한 여러 이제 다양한 영양분을 공급할 수가 없겠죠. 아무리 그게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영양소를 제공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만으로. 그러니까 그것만 먹어서는 결코 좋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다른 예시가 나오는데요. 또는 take the case 하면은 또 어떤 예시를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10대의 예시를 들어보자는데 이 10대가 누구냐면요. 가끔씩 먹는데요. 치킨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는요. 치킨을 가끔씩 먹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stays away from fried food, 튀긴 음식을 멀리하는 그런 10대의 경우를 한번 예시로 한번 들어보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치킨 예시를 드는 이유는 뭡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는 음식인 거잖아. 그쵸? 근데 이거를 가끔씩 먹어. 예를 들어 한두 달에 한 번씩. 이렇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은 가끔씩의 프라이드 치킨은요. isn't going to knock. 자, 여기서 knock off track이에요. 요게 이제 한 세트거든요. 그래서 이 off라는 말은요. 떨어져서란 뜻이거든요. 분리되어서야, off가. 그러면 트랙에서 벗어나게 두다 이런 뜻이에요. 됐어요? knock을 합쳐서 해석하면요. knock off track이 뭐라고요? 트랙에서 벗어난 상태로 두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 10대의 식단을 어떤 트랙에서 벗어나게 하진 않을 거랍니다. 그럼 트랙에서 벗어나지 않게 한다는 거는 뭐겠습니까? 가끔씩 먹는 거니까 이 10대의 건강상의 문제, 어떤 건강상에 있어서 좀 이 건강을 유지하는 그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진 않을 거라고요. 건강상의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거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가끔 먹는 거니까. 우리가 안 좋은 음식이라고 여기는 거지만 가끔 먹는 건 상관없다고요. 그 얘기한 거야. 자, 근데 만약에 이걸 맨날 먹는다면 어떡해요? 그러나 the person, 그 사람이
who eats fried foods every day. 여기 나왔죠. 매일 그 튀긴 음식을 먹어요. 어떻게? 어떤 상태로? 그 이제 베지터블이나 프루트를 거의 먹지 않는 채로죠. 그렇죠? 이 few가 나오면은 부정적인 표현인 거 알고 계시죠? 거의 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채소나 과일을 먹지 않은 채로 매일 이 튀긴 음식만 먹어요. 지금은 그래도 약간은 식단 조절을 하고 있는데 거의 이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수술했죠. 네, 조심해라. 아이고, 땀이 떨어지네. 자, 그렇다면요.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요. Laws of supersized soft drinks, candy and chips for snacks. 자, 간식으로요. 초대형의 소프트 드링크는 탄산음료죠. 탄산음료도 많이 먹었어요. 캔디나 이제 감자칩 이런 건 전 잘 안 먹지만 어쨌든 이런 거로 load up on은요 배를 가득 채우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로드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이제 짐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이 위로 쌓아진 상태예요. 짐이 내 배가 이렇게 위로 쌓아진 상태야. 그러니까 가득 채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배를 가득 채우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has a bad diet. 나쁜 식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말한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은 음식만을 먹는 것도 충분한 영양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나쁘다.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음식도 맨날 먹으면 당연히 나쁘다. 됐어? 그럼 결국엔 뭐가 중요합니까?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조합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요양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실제 이게 40번 지문이었기 때문에 40번이 요양문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요양문입니다. 모의고사에 나왔던. Like the common belief. 일반적인 믿음이란 걸 한마디로 말하면 통념이죠, 통념. 자,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defining foods as good or bad. 그러니까 음식을 좋다, 나쁘다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답니다. In fact, 사실은요. A healthy diet, 건강한 식단은 결정됩니다. 주로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식단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는 뭡니까? 음식의 조합이 어떠하냐. 음식의 다양성이 어떠하냐. 됐어요? 요겁니다. 요거. 됐죠? 그럼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음식의 품질은 개별 라벨링이라고 했죠. 여기서 개별 라벨링은 결국 뭡니까? 이거죠, 이거. Good or bad. 좋다, 나쁘다. 이 음식은 좋은 음식이야. 이 음식은 몸에 좋은 음식이야. 몸에 나쁜 음식이야. 라고 라벨링. 즉 라벨링은 뭐다? 분류 작업이죠. 분류 작업. 그렇죠? 이 분류 작업이 뭐라고요? 좋다, 나쁘다라는 분류 작업이라고. 이게 아니라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 얼마나 다양하게 먹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뭐가요? 음식의 품질이요. 음식의 품질. 됐어? 자, 내용 어렵지 않았죠? 깔끔하게 딱 끝났네요. 8시 18분이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이번 시험 범위 전부 다 완료됐습니다. 네, 다 완료가 됐고요. 진도는 끝났지만, 저의 진도는 끝났지만, 여러분의 진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아직은 갈 길이 멀죠.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 이번 모의고사 범위에서 어법이나 서술형이 안 나온다는 점. 그리고 그럼 당연히 내용 관련된 것만 나온다는 건데 내용이 어렵지 않았죠. 오늘 했던 것들이. 제가 제목과 요약도 다 써드렸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학습을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정산할 것들 해야죠. 그렇죠? 자, 아까 전에 저한테 숙제로 지적받았던 분들, 잠깐만요.